축제가 한창인 잠실의 석촌호수. 사람들 정말 많죠. 이곳 석촌호수 한가운데 아주 커다란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비석에 대해 혹시 알고 있나요? 축제를 즐기러 온 시민들은 과연 이 비석에 대해 알고 있을지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역사 라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인터뷰 20초만 혹시 가능할까요? 얼굴 안 나오게. 알겠습니다. 인터뷰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 질문 하나만.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시간 있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사 라디오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괜찮으세요? 인터뷰예요? 일본 사람인데. 그래, 일본인에게 우리의 역사를 알려주는 거야. 얼굴 안 나오게. 얼마 30초. 30초. 아니 선생님 혹시- 저희 갈 때. 안녕하세요. 그래도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석촌호수에 네. 비석이 하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글쎄, 저 자주 오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비석. 삼전도비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예. 삼전도비가 어떤 비석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글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합니다. 역사에도 관심이 많고 그런데. 예. 네. 석촌호수에 비석이 하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호수에 있는 비석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잘 모릅니다. 나는 석촌호수에 비석이 하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비석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것도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비석에 대해 잘 모르고 계셨는데요. 지금부터 이 비석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단한 거북 받침돌 위에 높이 약 4m, 너비 1.4m로 세워진 거대한 이 비석의 정식 명칭은 대청황제 공덕비, 병자호란 패배의 치욕적인 상징물, 사적 101호, 일명 삼전도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청나라 태종이 자신의 공덕을 알리기 위해 세운 전승비이자 송덕비인데요. 1636년 병자년, 청나라의 침입으로 발발된 전쟁으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했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도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와 화친을 배척하는 척화파의 치열한 대립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조선의 군대는 청나라의 패악이 일쑤였으며 청나라 황제 홍타이즈가 3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티다 결국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한 나라의 임금이 다른 나라 왕에게 머리를 조아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겨울 혹한 속에서 삼전도까지 걸어와 항복을 해야 했으며 당시 수양단이라는 단상에 앉아있는 청태종 앞에 끌려나가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3번 절하고 머리를 9번 조아리는 3배 9고두례를 행하는 굴욕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 한강 나루터인 삼전도는 이 광경을 두 눈 뜨고 보고만 있어야 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 패배에 대한 내용과 항복에 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바로 삼전도비인 것이죠. 삼전도비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다시 세워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삼전도비의 원래 자리는 석촌호수 서호 내부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일전쟁 이후 비문의 굴욕적인 내용 때문에 1895년 고종은 삼전도비를 땅속에 묻게 했습니다. 그러다 1913년 치욕의 역사를 꺼내기 위해 일제에 의해 다시 세워졌고 해방 이후 1956년에는 문교부 주도하에 다시 땅속에 묻히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1963년 홍수로 인해 비석의 모습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러자 국가에서 사적 제101호로 지정하고 1983년 석촌동 어린이공원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이후 원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2010년 현재의 자리로 옮겨진 것이죠. 이 땅에는 찬란하고 빛나는 역사도 있었지만 이토록 가슴 아픈 역사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교훈 삼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 당시 최고의 주권은 인조 한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의 주권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역사 라디오였습니다.